혹시 요즘 들어 부쩍 피곤하고 이유 없이 붓기가 심해졌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특별히 뭘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날들. 그럴 때 우린 대개 커피나 간식거리 혹은 비타민제를 하나 챙기며 잠시 숨을 돌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럴 때 먹는 그저 그런 간식 하나가 알고 보면 우리 몸의 리듬을 정돈해주고 순환과 에너지 균형을 되찾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여름이면 한두 번쯤은 꼭 먹게 되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무심해진 옥수수입니다. 찐옥수수, 군옥수수, 옥수수 수염차. 누구에게나 익숙한 이 식재료는 사실 세계 3대 곡물 중 하나이며 인류 역사 속에서 약과 식량 모두로 쓰인 귀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옥수수를 단순한 간식으로만 여겨왔습니다. 가공된 옥수수 스낵, 달달한 시럽, 당도 높은 통조림 옥수수 등 옥수수라는 이름 아래 나오는 음식들이 대부분 고혈당, 다이어트의 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죠. 하지만 그건 가공식품에 대한 오해일 뿐 자연 상태의 통옥수수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단순히 포만감을 주는 게 아니라 장 건강을 정돈하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까지 올려주는 몸을 회복시키는 곡물이 바로 옥수수입니다. 게다가 한의학에선 옥수수 수염이 신장의 기능을 도와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현대의학에선 베타카로틴, 루테인, 식이섬유, 폴리페놀 성분이 눈 건강, 잇몸, 혈관 보호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옥수수는 혈당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당뇨 환자에게는 양 조절이 필요하고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장이 약한 사람은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리법이나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정보 나열을 넘어서 옥수수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실제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 약이 되는 조리법과 식습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까지 실제로 건강 루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옥수수를 그냥 맛있지만 영양은 별로 없는 곡물로만 여겼다면 오늘 영상은 그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진짜 옥수수의 세계로 함께 가보시죠. 챕터 1. 옥수수 단순 간식이 아닌 전통의 슈퍼푸드. 어릴 적 여름의 풍경 속엔 늘 옥수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압력솥에 찐 옥수수의 고소한 향이 집 안 가득 퍼지던 날이면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사라지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시절 옥수수는 그저 허기를 달래주는 간식 혹은 시장에서 무심코 사먹는 간단한 음식이었죠. 하지만 이처럼 가볍게 여겨지는 식재료일수록 우리는 그 영양과 가치를 쉽게 놓치곤 합니다. 옥수수는 탄수화물이 많고 달기 때문에 특히 당뇨를 걱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오랫동안 깊이 식품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도 고구마나 현미에 비해 옥수수는 당질이 높다는 이유로 식단에서 제외하곤 하죠. 그런데 이 모든 부정적인 인식은 옥수수를 가공한 스낵류, 콘시럽, 통조림 등의 제품을 중심으로 생겨난 오해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통옥수수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건강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옥수수는 인류의 생존을 책임져온 식량이었습니다. 세계 3대 곡물 중 하나로 쌀이나 밀처럼 지구상 수십억 인구의 식단을 책임지는 존재죠. 잉카와 아즈텍, 마야 문명은 옥수수를 신의 선물이라 불렀고 그들의 식단은 옥수수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줄기부터 수염, 속대, 씨앗, 껍질까지 버릴 것이 없는 옥수수는 지금도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에서 주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의학에서도 수염은 신장과 방광 건강에 좋은 자연 이뇨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만 유독 옥수수가 부산물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트에서 뻥튀기나 캔 옥수수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영양소나 효능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무지하거나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옥수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몸속에서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고 건강을 실질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전통의 슈퍼푸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평소 무심코 먹었던 옥수수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건강 변화를 유도하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2. 옥수수가 우리 몸에 미치는 실제 반응. 옥수수를 매일 먹기 시작하고 나서 몸이 달라졌어요. 60대 여성 A씨의 말입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시작했던 옥수수 섭취가 어느 순간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붓기가 줄고 배변이 쉬워지고 피로도도 한결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저 간식으로 여겼던 옥수수에서 예상치 못한 건강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영양의 균형감에 있습니다. 첫째, 장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옥수수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섬유질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배변 활동을 도우며 장내 유해균 배출을 도와 장 환경을 정돈하는 데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특히 변비,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장 트러블을 앓는 분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뇨작용과 부종 완화입니다.
옥수수 속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 신장 부담 완화 및 혈압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한방에서 옥수수 수염을 자연 이뇨제라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셋째, 항산화 작용입니다.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비타민 C, D 등 복합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세포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이며 자외선으로부터 눈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현대 영양학에서도 옥수수를 시력 보호와 노화 방지에 적합한 식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넷째, 호르몬 균형과 여성 건강입니다. 옥수수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아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 있어 갱년기 증상 완화, 생리불순 개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과 대사 지원입니다. 옥수수는 당 지수가 급격하지 않은 복합 탄수화물로 혈당을 천천히 올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인 등이 피로회복과 신경 안정, 두뇌 회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옥수수는 단순히 포만감만 주는 곡물이 아니라 장 건강, 혈압 조절, 면역 강화, 여성 건강, 대사 균형까지 두루 지원하는 다기능 건강식품입니다. 챕터 3. 부작용은 없을까? 꼭 알아야 할 주의점. 옥수수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70대 B씨는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옥수수를 꾸준히 먹었지만 오히려 소화 불편과 복부 팽만을 호소했습니다. 첫 번째 주의점은 과도한 섬유질로 인한 소화 부담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을 자극하는 장점이 있지만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에겐 더부룩함, 가스, 설사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 반응입니다. 통옥수수의 혈당 지수는 70에서 75 수준으로 당뇨 환자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섭취량 조절이 필수입니다. 같이 섭취하는 식품에 따라 혈당 반응도 달라지므로 채소나 단백질과 함께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옥수수의 단백질은 리신, 트립토판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여 장기적으로 주식처럼 먹으면 영양 결핍 위험이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실제로 옥수수 중심 식단에서 펠라그라, 피부염, 설사, 기억 장애 발생 사례도 있었죠. 네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입니다. 소수지만 옥수수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드러기, 입안 따가움,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조리 방식과 타이밍입니다. 덜 익힌 옥수수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지나친 고온 가열은 영양 파괴를 초래합니다. 공복 섭취는 위에 자극이 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옥수수는 많이 먹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옥수수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조리법과 활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챕터 4. 항암과 치매 예방. 옥수수는 조리법이 중요하다. 같은 옥수수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효능이 달라집니다. 그냥 삶는 정도가 아니라 성분의 활성화를 끌어내는 온도와 방법이 핵심이죠. 대표 성분인 페룰산은 강력한 항암 물질로 열을 통해 흡수력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압력솥으로 찌거나 수염까지 함께 삶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과 뇌 기능 유지에 중요한 성분입니다. 황반 변성 예방, 인지 저하 방지, 치매 예방과 관련된 논문이 계속 발표되고 있죠. 하지만 이 성분들은 전자레인지보다 찜기, 수증기 조리법에서 더 잘 보존됩니다. 그리고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지용성 비타민 A2의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유에 볶은 옥수수, 오일 드레싱을 곁들인 옥수수 샐러드는 좋은 예입니다. 옥수수 수염차 역시 조합에 따라 효능이 달라지는데요. 보리차, 검정콩과 함께 우릴 경우 항염 이뇨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한방에서는 이를 이수통기탕이라 부르며 부종 혈압 혈액순환 개선에 활용해 왔습니다. 요약하자면 조리 온도, 함께 넣는 재료 섭취 시간까지 고려해야 옥수수의 항암, 인지보호, 심혈관 기능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옥수수도 상극 음식과 함께 먹으면 되레 효과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놓치기 쉬운 조합 실수 3가지 꼭 확인해보세요. 챕터 5. 옥수수와 상극 음식 조합 3가지. 건강한 식재료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그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옥수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먹는 음식 하나가 옥수수의 효능을 반감시키거나 불편을 유발할 수 있죠. 첫 번째 상극 음식 우유. 어릴 적 콘스프, 콘우유를 마시며 건강식을 먹는다고 여겼던 기억 누구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옥수수에 포함된 철분은 우유 속 칼슘과 함께 섭취할 경우 흡수율이 낮아집니다. 특히 빈혈이 있거나 만성 피로를 겪는 사람이라면 이 조합이 철분 결핍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철분과 칼슘은 서로 흡수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함께 먹는 걸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조합 고지방 튀김류. 옥수수를 튀기거나 전으로 조리해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옥수수전과 삼겹살, 옥수수튀김과 마요네즈 같은 조합은 소화에 큰 부담을 줍니다. 옥수수 자체도 섬유질이 많아 소화 시간이 길어지는데 여기에 고지방 기름기가 더해지면 위산 역류, 속쓰림, 더부룩함 등을 유발할 수 있죠. 특히 위장이 예민하거나 중장년층이라면 이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고염식품과의 조합. 삶은 옥수수에 소금을 솔솔 뿌려 먹거나 김치, 젓갈, 된장처럼 염분이 높은 반찬과 곁들여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옥수수의 이뇨작용과 고염식품의 나트륨 과잉이 충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수분은 배출되지만 나트륨은 체내에 남아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리고 이는 곧 부종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매일 저녁 삶은 옥수수를 건강을 위해 먹었지만 함께 먹는 반찬은 늘 짠 김치나 된장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도 붓기는 전혀 줄지 않았고 체중은 오히려 늘었다고 했죠. 영양 상담 결과 옥수수의 수분 배출 기능이 나트륨 과잉 섭취로 상쇄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 묻지 않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좋은 식재료도 상극 조합 하나로 효능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옥수수 섭취라면 조합까지 신경 써야 그 진짜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다음 장에서는 조상들이 옥수수를 어떻게 약처럼 활용했는지, 특히 수염차와 속대의 전통적 이용법을 통해 자연 그대로의 지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챕터 6. 옥수수 수염차와 전통 활용법. 예전엔 옥수수를 다 썼지. 알맹이만 먹는 건 요즘 사람들이야. 어느 70대 어르신의 이 말처럼 조상들은 옥수수의 알맹이뿐 아니라 껍질, 속대의 수염까지 버릴 것 하나 없이 건강에 활용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활용법이 바로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옥수수 수염은 한방에서 옥미수라 불리며 신장 기능을 도와주는 천연 이뇨제로 오랫동안 사용돼 왔습니다. 특히 부종, 고혈압, 소변 이상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자주 쓰였죠. 수염에는 메이신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염분 배출, 체내 독소 정화, 혈압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카페인이 없어 장기간 마셔도 부담이 적고 현대인에겐 순한 이뇨차로 제격입니다. 저도 실제로 옥수수 수염차를 한 달간 마셔본 적이 있었는데요. 늘 붓던 발등이 점차 가라앉고 화장실 주기가 규칙적으로 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분 배출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경험이었죠. 전통적인 수염차는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잘 말린 옥수수 수염을 깨끗이 씻은 후 약 20분간 중약불로 끓여 우려내면 끝. 기호에 따라 대추나 생강을 함께 넣으면 이뇨작용뿐 아니라 피로회복, 면역 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옥수수 속대도 차나 국물 베이스로 활용돼 왔습니다. 속대는 식이섬유, 미네랄이 풍부해 장 청소와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며 해독탕 재료로도 사용됐죠. 단 주의점도 있습니다. 수염차는 이뇨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저혈압, 탈수 경향이 있는 분은 주의해서 마셔야 합니다. 하루 한두 잔이면 충분하며 가능하다면 무농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옥수수 수염차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수백 년간 전통적으로 검증된 자연의 해독제였던 셈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옥수수가 체질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내 몸에 맞는 옥수수 섭취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7. 체질에 따라 달라지는 옥수수 섭취법. 같은 음식을 먹고도 어떤 사람은 몸이 가볍다 하고 다른 사람은 속이 더부룩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차이가 체질에서 시작됩니다. 옥수수는 기본적으로 찬 성질을 가진 곡물입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고 잘 붙는 체질에게는 시원하게 작용하지만 손발이 차고 위장이 약한 사람에겐 오히려 복통,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한때 아침마다 옥수수를 공복에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변도 묽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제 체질이 냉한 성향이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제 친구는 평소 몸에 열이 많고 부종이 심한 편인데 옥수수를 꾸준히 먹은 뒤로 붓기가 줄고 배변도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같은 음식도 체질에 따라 정반대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옥수수를 청열이습, 즉 몸속 열을 식히고 수분 정체를 풀어주는 식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열체질, 습열체질에는 궁합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한 분, 저체온이나 빈혈이 있는 분이라면 옥수수는 아침보다는 점심에 찬 형태보다는 따뜻하게 찐 상태로 섭취하는 게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당뇨나 대사질환이 있는 경우엔 혈당 반응을 고려해 공복 섭취는 피하고 단백질이나 채소와 함께 곁들이는 식사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조건 좋다는 생각보다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조절해서 먹는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우리가 옥수수를 어떻게 활용해야 매일의 건강 루틴으로 만들 수 있을까? 결론에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론. 옥수수는 더 이상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장 건강, 피부 보호, 혈압 조절, 부종 완화, 심지어 뇌 건강까지 한 알 한 알에 담긴 기능은 오늘부터 식습관을 바꿀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옥수수의 진짜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식이섬유를 통한 장 기능 개선, 루테인, 지아잔틴으로 눈과 뇌 보호, 칼륨과 메이신으로 부종과 혈압 관리, 수염차와 속대를 활용한 해독과 순환. 하지만 건강식품도 무턱대고 먹는 건 금물입니다. 체질에 맞는 섭취, 조리법, 함께 먹는 음식까지. 그 디테일이 효능을 결정합니다. 건강원TV는 이런 디테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좋다더라가 아니라 왜 좋고 어떻게 먹을지를 말하는 채널. 그게 저희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진짜 건강 콘텐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한 점도 나눠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건강 루틴도 절대 놓치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오늘 작은 한 조각의 옥수수에서부터 여러분의 식습관이 조금 더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건강온TV와 함께 실천하는 건강 루틴을 시작하세요.